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요, WWDC에서 20일에서 발표했던 그 어싱커 어웨이, 및 어싱커 어웨이시라는 세션이고요. 동영상은 한 34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이게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화요일 날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커밋은 아마 그 WWDC 끝난 6월 30일 정도에 스위프트 5.5에 머지가 된 것으로 제가 그때 코드를 봤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냥 바로 적용해서 쓸 만큼 되게 그 저희 코드 내에서 변경을 많이 하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세션은 싱크로니스와 어싱크로니스 동작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싱크 어웨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코드 내에서 동작하는 방식, 그다음에 기존 코드에 어싱크 어웨이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해당되는 세션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이제 그 패치 썸네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싱크로니스 함수와 어싱크로니스 함수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레드에서 뭐 그 패치 썸네일이라는 UI 킷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동기식 호출과 비동기식 호출을 스레드 동작에 비교해가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UI 킷에서 제공해 주는 것처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플리션 핸들러와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델리게이트 콜백을 사용해서 이제 비동기식으로 동작했을 때 리절트 값을 리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런 코드들은 사실은 iOS 개발하면서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특별한 설명이 없고 이제 특별한 설명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동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넘어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션 이, 이 세션의 이름이 뭐죠? 어떻게 검색하면 이 세션이 나오는 거죠? Meet a Sync Await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제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올리겠습니다. 네. 네.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패치 썸네일이라는 그 메소드의 내부 동작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썸네일 URL 리퀘스트라는 메소드에 이제 스트링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URL 리퀘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URL 세션의 데이터 타스크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해당 요청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init 데이터라는 그 UI 이미지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prepare thumbnai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원본 이미지의 축소판을 렌더링 해가지고 하는 작업이고요. 근데 이제 대신 여기서 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그 이전 타스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메소드가 순서대로 호출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간단하게 앞선 부분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을 코드로 변경한 거거든요. 이게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드로 보는 게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다이어그램을 보고 난 다음에 코드로 보시면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좀 필요에 의해서 코드를 붙였고요. 해당되는 코드 자체는 WWDC 21에서 소개할 때처럼 그러니까 위에 노란색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드 엘스 리턴이라는 부분에 대한 여기 중간에 나오는 이 이미지를 가드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리턴을 해버리는 부분 때문에 호출자에게 컴플리션 핸들러 없이 그냥 리턴을 해버리는 이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아, 익숙한 코드인데요. 네, 굉장히 익숙하죠. 뭐 저희들이 네. 일단은 이런 다중 중첩에 대한 코드를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개발하는데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개발했던 코드 자체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링고스타님이나 모쿠나님이나 워낙 익숙하신 코드들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지만 단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찾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코드 찾게 되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제 들고 가다가 이렇구나라고 버그를 찾게 되는가. 안 그러면 코드 리뷰를 통해서 다른 분이 야, 여기 컴플리션 핸들러가 빠졌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앞서서 설명해드린 TDD를 적용하면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코드에서 보여주는 문제점은 TDD를 적용하게 되더라도 코드의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실제로 이 코드 자체를 테스트하기조차도 이제 힘들다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동영상을 이미 보셨거나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애플에서 제공해주는 리절트 타입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해당되는 코드의 복잡도나 네, 논리적인 오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여기서 컴플리션 핸들러가 단순히 클로저라 가지고 동영상에도 나오는데 스위프트가 이런 컴플리션 핸들러를 호출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컴파일러 내에서 체크를 못 해준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찝어주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발표하다 보니까 목이 막 메이는데요. 네. 이제 해당되는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니까 간단하게 어싱크로 이제 어싱크 동작하는 함수로 바꾼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앞줄에 거의 20줄 정도 되는 코드가 딱 6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데이터 메소드에서 컴플리션 핸들로 처리하는 부분을 try throw라는 키워드로 변경시켜서 이제 그 컴플리션 핸들러 호출 없이 해당되는 함수를 그러니까 그 빠져나갈 수 없도록 변경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컴플리션 핸들러를 사용할 때 이제 굉장히 오류 처리 부분이나 안 그러면 제어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복잡도가 높았던 부분을 이렇게 어싱커 웨이스로 간단하게 바꿨다라는 부분,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러 가지 부분을 누락시키거나 잘못되면 당연히 스로우나 뭐 이런 거 키워드 빼먹고 리턴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스위프트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높였다는 거. 그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실제로 코드의 가독성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자면 코드를 짜려는 사람의 의도를 보자마자 이제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굉장히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부가적인 설명은 이제 요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코드가 아까 그 코드를 이렇게 바꾼 를 건가요? 어싱커 웨스로 바꾼 코드입니다. 네. 오, 훨씬 굉장히 깔끔해졌네요. 간단하고, 네네, 훨씬 깔끔하고, 실제로 이제 보는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고, 이 코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밥줄을 위협하는 오래간만에. 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밥줄을 좀 더 연장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이런 코드에 대한 복잡도를 가지고 디버깅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코드를 굉장히 재밌게 짜라라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코드를 바꿔야 되니 당연히 저희의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작년에 어이싱크웨이 나왔을 때 핫했죠. 거의 네, 드디어 나왔다. 아기다리 맞습니다. 고기다린 네 메인 액터와 함께 나왔다.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현장에서 저희가 가가지고 세션을 들었다면 아마 보통 뭐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이런 데서 막 박수 치잖아요. 아마 요거 그렇죠, 그렇죠. 코드가 나왔을 때 저희가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네. 네. 요건 이제 어싱커 웨이시 그냥 단순히 이제 메소드에서만 동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퍼티로 동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동영상을 나중에 한 번 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제 프로퍼티 자체에서 쓰기 위한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사실상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포루트문에서도 비동계식 이제 시퀀스를 써가지고 리턴 값을 이제 어싱크로 동작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서스펜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 mid async await이라 이그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mid async await이다 보니까 async await이 실제로 코드 내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플랫폼 내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데이터 값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해당되는 메소드를 바꾸는 부분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깊이 있는 이해도가 없으면 디버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버그를 오히려 더 많이 양산해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플레이는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보실 때는 꼭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아저씨가 발표해서 이 아저씨랑 되게 재밌는 아저씨 또 잘생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어, 어싱크 어웨이스를 쓸 때 이제 꼭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함수를 비동기로 표시하면서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비동기로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일시 중단이 되고 자신의 함수가 일시 중단이 되면 호출자도 동시에 중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출자가 비동기식으로 이제 비동기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콜러 자체도 비동기식으로 동작해야 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스크라는 이런 키워드로 제공도 된다는 거 이미 써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비동기식 함수 내에서 여러 번 이제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컴플리션 핸들러에 익숙한 코드를 짜다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비동기식으로 동작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컴플리션 핸들러를 만나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걸 어싱크 어웨이스로 바꾸면 어웨이트 키워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코드라는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코드를 읽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쭉 따라 읽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또 하나 짚어주고 있고요. 비동기식으로 일시 중단되는 동안 스레드는 당연히 차단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다른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애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당연히 다른 스레드에서 해당되는 앱의 상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주의 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컴플리션 핸들러를 썼을 때도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고민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크래시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밸류 타입을 써가지고 저희가 내부에서 크래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기존과 똑같이 그러니까 큰 동작 차이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네요. 네. 지금 그러면 이 비디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현업에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릴리즈된 코드에다가 적용을 다들 해보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걸 이제 올해 안에 다 적용하려고 컴플리션 핸들러 바꾸고 또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제 뭐 또 이제 또 다른 클로저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 바꿔서 어싱크 OS로 바꾸려고 지금 이제 올해 제가 타스크로 가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많이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미니멈 지원이 얼마였죠? iOS 기준으로? 제가 iOS보다 스위프트 5.5를 적용하면 돼서 아마 네네. 그래서 SDK가 이게 하위 버전에 지원 13부터 아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고구마 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스로 바꾸는 부분을 고구마 줄기로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컨티뉴어스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컴플리션 핸들러에서 다시 어싱크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해 준다는 거.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에이든님 발표하는 거 제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어싱크 어웨이트를 계속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 영상을 보긴 했었거든요. 분명히 봤는데 확실히 한글로 듣는 게 또 다른 깊이가 있네요. 좀 명확하게 들려오네요. 화면 공유하는 거 보시면서 난 오디오 공유 체크해야겠다. 오디오도 좀 보겠습니다. 더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이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아크 인 스위프트 베이직스 앤 비욘드라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네. 이제 이 영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네 가지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객체의 수명을 어떻게 다루는지 가볍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객체 수명과 관련된 API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API를 사용한 기능적인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 이 두 가지를 제시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베이직스 앤 비욘드라서요. 비욘드는 이런 게 있다. 그 베이직스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
이게 기본적이다. 이런 것만 알려주지. 실제로는 이제 정말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은 컴파일러도 봐야 되고, 뭐, 중간에 뭐, 컴파일 중간 단계를 봐야 되고, 오브젝티브-C 같은 게 공유되지 않은 것들, 프라이빗 메소드를 봐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런 것까지 갈 필요 없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면 남들한테 난 이런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양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영상이에요. 책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나면 읽지 않아도 남들한테 아는 척할 수 있는 그런 딜트, 이런 기본적인 재밌는 교양서들이 있는데, 이 영상도 그런 영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농담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면접 때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ARC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라떼는 어땠나, 오브젝티브-C 뭐 ARC가 없었을 때 라떼는 어땠나, 이런 얘기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주제고요. 그래서 객체가 생성되면 리테인이 생기고 사용될 때마다 리테인, 릴리즈가 반복적으로 이제 함수가 불리게 되는데요. 음,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트래블러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 트래블러 2라는 변수에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트래블러 2 함수 생성된 인스턴스에 데스티네이션이 설정되고 마지막으로 해지가 되는 이런 과정을 가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끝나면 교양이 재미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잖아요. 뭐 레퍼런스 사이클 같은 게 있는데 보시면 자, 사실 이 영상 핵심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객체 윌크나 언노운드 객체를 관측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버그가 있어요. 사실 저도 좀 이 영상을 보고 이 버그를 좀 내가 재현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또 그게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분명히 현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발생할 것 같은데 테스트 코드만으로는 좀 발생시키기 힘들었어요. 다만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명확히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지나갑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하는데 지금 음성이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죠? 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객체의 생명 주기를 관측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6분쯤 가면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퍼런스 사이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뭐 스위프트에서 많이 쓰이는 게 위크 레퍼런스고요. 뭐 라떼는 오브젝트 C라면 이제 뭐 그 리테인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사인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트래블러는 객체가 프린트 서머리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카운트는 이제 트래블러는 어카운트 객체를 소유할 수 있고요. 어카운트는 트래블러 객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서머리에서는 이 어카운트가 옵셔널이기 때문에 이 옵셔널 부분을 언체인, 언래핑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개발자는 여기서, 베리에이션, 변수를 쓰면은 이게 레퍼런스 사이클이 위배되니까 여기다 위크를 넣게 됩니다. 쭉 가면은, 이제 어카운트가 이제 트래블러를 위크로 들고 있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크래시가 표시되죠? 이게 뭐 스레드를 오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디선가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플은 하나의 API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 사이클, 위크나 언노운드 객체를 안전하게 라이프 사이클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언제 나오니? 죄송합니다. 태그를 잘못 걸었는데요. 어디 보자. 네. with extended lifetime이 돼 있고요. 이게 위크 레퍼런스랑 언노운드라는 객체가 있으면 이 별도 스레드에 있어도 지금은 이제 하나의 스레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 부분이 별도 스레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위크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위크나 언어운드 객체를 안전하게 살려보낼 수가 있어요. 위크라면 사실 뭐 일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버그가 있지만 크래시는 안 나겠죠? 근데 언어운드라면 이게 객체가 레퍼런스 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이때 접근하면 당연히 크래시가 발생해요. 다만 이때 나는 이걸 언어운드를 했으니까 이때 살아있을지 몰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with extended lifetime 함수로 이거를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연장시킬 수 있어요.
이게 초반에 말했던 매력 중에 하나는 기능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뭔가 그 GCD에서 메인 네, 스레드에서 wait a while 있잖아요. 잠깐 네네. 쉬고 돌아가게 버금가는 네네, 메소드인데요. 맞습니다. 인펙트가. 저도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사실 영상을 이게 처음 본 게 아닌데, 이번 세션을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용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능적인 부분이고, 이 개발자분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제 가장 안전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설계 자체를 퍼스널 인포라는 게 별도로 네임을 가지게 하고 설계 자체를 분산시키고 설계를 잘하자. 이게 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그런 레벨의 개발자가 아니라서 아마 미드 익스텐디드 라이프타임을 잘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면접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옵저버를 할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가 함수는 아니고요. 디이닛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오브젝티브 C에서는 디얼로케이션이고 디이닛인데 여기서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었어요. 디이닛 될 때, 어떤 객체가 모델이 디이닛 될 때 이 객체가 죽을 때 포스트를 날린다던가 여러 가지 뭐 커넥션을 끊는다던가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영상을 보고 좀 아차 싶었던 게 무슨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위크 뭐 디이닛, 언노운 이런 게 다 컴파일러의 규칙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 예전부터 undefined behavior라는 게 다 언어마다 존재합니다. 회색 영역이에요. 정확한 규칙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이게 명확히 언어 스펙상으로 규칙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버전업이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이닛에서 여러분이 했던 방법들이 통하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뭐 iOS 16, 17 아니면 스위프트 6.0부터 갑자기 크래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undefined behavior,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동작이 의도치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그냥 애플에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어느 순간 개발자들끼리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뭐가 안 돼요. 이게 죽어요. 왜 그러죠?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무슨 마음을 하다가 애플 포럼에 누가 올립니다.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죠. 아, 이게 그거래요. 이런 얘기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디인이 대신에 디퍼를 사용하자. 물론 디퍼를 사용하려면 좀 까다로울 거예요. 디인잇은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면 편하죠. 플레블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뭐 당연히 죽게 되면은 그때 보내겠지 하지만 디퍼라는 건 이 객체가 사용하지 않을 시점을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정말 디퍼일 때 이 객체가 끝나는 거냐? 뭐 파일 커넥션이 임시로 벌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디퍼로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모델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를 때는 이 디퍼로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미래를 여러분의 안전한 안정된 개발 생활과 미래를 위해서는 디퍼를 활용하시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뭔가 오늘 어쨌건 네, 마법의 주문 두 가지를 얻어가는 네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위드 네, 익스텐션. 흑마법이죠. 흑마법이죠. 오, 이런 게 있었구나, 스위프트에. 네, 이게 엑스코드 13부터 들어왔더라고요. 릴리즈 네네. 노트에도 있었는데 존재를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네, 영상을 발표를 네. 하기 위해서 정리를 네. 하다가 이 부분만 맨날 딴짓하고 넘어갔었는데 네네. 하면서 보게 됐어요. 역시 발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네. 네, 발표주도 개발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다음에도 네, 많이 공부해 주시고, 많은 발표 네,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네네. 흑마법까지는 아니고요. 살짝 하나 더 이제 엑스코드 13부터 마찬가지로 추가된 팁인데요. 컴파일러의 옵티메이션 중에요. 옵티마이저 오브젝티브 라이프 타임즈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씀 안 드렸군요. 이제 다들 아시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컴파일러가 이제 리테인과 릴리즈를 내부적으로 적당히 주는데요. 이게 뭐 AI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규칙에 이거에서 객체 생성과 객체 인수에 전달할 때 명시적으로 릴리즈와 리테인을 넣게 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다만 이거는 약간 보통 레이지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플래그를 yes로 하게 되면 이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아까는 설명 안 드렸지만 이게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LLDB는 브레이크 타임을 걸고 디스어셈블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오브젝티브 C는 오브젝트 C 릴리즈 리테인을 함수를 주고 있고요. 스위프트 객체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에도 릴리즈 리테인이 있어가지고요. 내부적으로 힙 오브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걸 명시로 호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게 돼서 보통은 이제 언젠간 뭐 100번에 한 번 정도 죽을 일이었다면 이걸 예스로 함으로써 여러분이 개발할 때
바로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문제점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래그가 추가됐습니다. 오,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